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거래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게 아닌 것은 1번은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나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거래가 아니죠. 그쵸? 근데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네요. 그쵸? 여기 앞만 보고 하시면 안 되죠. 그쵸? 2번은요, 창고에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그쵸? 그치만, 마스크가 소실되었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죠. 3번은요, 주문서를 이메일로 발송을 하였다. 구입하겠다고 얘기만 했어요. 그쵸?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1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요, 카드 대금이 이체되다. 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죠.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3번 같은 게 아니죠. 1번, 2번, 4번 같은 거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고요. 3번은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번은 회계상거래가 아니겠죠.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2번 문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단어들 나와 있습니다. 단어들, 단어하고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미수금 뭐예요? 미수금, 아낼 미자, 받을 숫자, 아직 받지 않은 돈, 받지 않았어요.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죠. 권리, 자산이죠. 그쵸? 2번은요, 선수금, 먼저 받은 금액이네요. 먼저 받을 수, 먼저 받은 금액.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면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이거 부채죠. 그쵸? 요건 자산이고, 요건 부채다. 차량, 자산이죠. 그쵸? 통장, 자산이죠. 그쵸?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2번만 왕따죠. 그쵸? 부채죠. 1번, 3번, 4번은 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3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의 범주에는 뭐가 있었죠?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이 있었죠. 그리고 요구불 예금도 있었죠. 그쵸? 만기가 없는 통장들이 있었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통장이 있었고요. 현금성 자산은 뭐였어요?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죠. 자, 1번 요구불 예금이죠. 만기가 없는 통장이라서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겠죠. 2번 통화대용증권. 네, 통화대용증권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이죠. 종이조각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 통화대용증권은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겠죠. 그리고 통화대용증권의 하나의 예시로서 우편 환증서가 있죠. 무슨 환. 그렇죠? 네,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겠고요. 네, 4번은 뭐예요? 받을 각서를 받아낸 거죠. 그렇죠?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이건 채권이죠. 그렇죠? 네, 3번의 정답은 4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 현금은요, 뭐가 있어요? 이거 현금이거든요. 지폐하고 동전, 통화대용증권이 있었죠. 지폐하고 동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 종이조각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들, 수표들이 있었죠. 수표, 배당금 받아가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이자표가 있었고요. 무슨 환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만기가 없는 통장들 있죠. 만기가 없는 통장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만기가 없으니까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장들. 당좌예금은 뭐예요?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었죠.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겠고, 보통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겠죠. 3번의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겠네요.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총 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수익 번거를 계산해라. 단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기초자산, 기말자산, 1월 1일, 12월 31일. 자,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그쵸?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1월 1일 날 일정 시점, 기초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보시고요. 12월 31일 날 일정 시점에, 기말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인 재무상태표 그려보시면 되겠네. 그쵸? 뭘 구하래요? 수익을 구하래요. 번거.
자, 번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준 보고서인 손익계산서. 번거에서 쓴 거를 빼면 남긴 게 있겠죠. 그쵸? 해볼까요? 기초의 자산이 얼마래요? 80만 원이래요. 1월 1일 날 재산이 얼마? 80만 원. 왼쪽에다 쓰죠. 80만 원.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초의 자본이 얼마래요?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64만 원이래요. 사장님의 몫이 64만 원이다. 물론 요거 구할 수 있죠. 그쵸? 요거 구할 수 있는데 요거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겠고요. 기말 자산은 얼마예요? 120만 원이네요. 12월 30일 날 재산이 120만 원. 12월 30일 날 일정 시점에 재산이 얼마? 120만 원. 그리고 기말 부채라고 나와 있네요. 갚아야 될 돈은 얼마래요? 12월 30일 날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그럼 요거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따 구해 보도록 하고, 총 비용 쓴 거는 얼마? 10만 원만큼 썼대요. 10만 원만큼 썼습니다. 우린 뭘 구하라고 했어요? 수익 번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 구하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요거 구할 수 있죠. 그쵸? 요거 얼마예요? 자본. 재산만 보여주게 되면 좋은 성적표가 아니죠. 재산만 보여주게 되면 자금을 어디서 땡겨봤는지까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왼쪽 금액의 면적은 오른쪽 금액의 면적하고 같아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암산이 안 돼서 그래요.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안 된다, 암산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된다, 머릿속에서. 12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시면 되겠네. 9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장님의 몫이 얼마예요? 12월 30일 날 90만 원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였어요? 64만 원이었습니다.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이 갑자기 90만 원이 됐대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겼겠죠. 그쵸? 그래서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겠죠. 그쵸? 요 늘어난 게 얼마예요? 남긴 게 9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네. 26만 원만큼 남겼다는 거죠. 그쵸? 26만 원만큼 사장님이 벌고 쓰고 해가지고 남겼어요.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몫이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쵸? 뭘 구하래요? 수익을 구하래요. 수익 얼마예요? 36만 원이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5번 문제.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예시 중 다른 것은 자본적 지출이 나왔고 수익적 지출이 나왔네요. 취득 이후의 지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예상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하죠? 해당 계정에다가 가산하죠. 그렇죠?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을 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은 수익적 지출로 봐가지고 비용 처리하죠. 그쵸? 이 예시들 중에서 하나가 왕따입니다. 1번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를 했대요. 이 건물 굉장히 좋아졌는 걸 자본적 지출이겠죠. 2번 파손된 건물의 유리를 교체를 했대요. 자, 유리를 갈아 끼웠어요. 유리를 갈아 끼웠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건물 굉장히 좋아졌는 걸 하지 않겠죠. 그쵸? 유리를 갈아 끼운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될 것이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3번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저 건물 굉장히 좋아졌죠? 자본적 지출이 되겠네. 그쵸? 정답은 2번이겠네요. 4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를 했대요. 저 건물이 굉장히 바뀌어졌네. 그쵸? 1번, 3번, 4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될 것이고 2번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가지고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6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영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영업과 관련 없는 거 고르세요. 영업과 관련이 있죠. 영업과 관련이 있죠. 영업과 관련이 있죠. 영업과 관련이 없죠. 요거는. 그쵸? 영업과 관련이 없죠.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보시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위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영업이익에 미치지 않으려면 밑에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번은 뭐예요? 1번 단어 이름 기억나세요? 영업부 직원의 야근 식대래요. 복리후생비라는 단어가 기억나야 되겠죠. 그쵸? 800번대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쵸? 영업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야근을 하는데 밥을 안 사준대요. 그럼 짜증나겠죠. 그쵸? 다 도망가겠죠. 그쵸? 영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면. 그쵸? 2번은요,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판매에 대한 운임입니다. 판매에 대한 운임은 운반비라는 단어를 쓰죠. 판매비 쪽에 속하겠네요. 그렇죠? 800번대 운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운임, 구매에 대한 운임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그렇죠? 이건 판매에 대한 운임이에요. 운반비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고, 3번은요, 광고 선전비가 기억나시죠? 광고 선전비. 광고 안 하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 차입금, 돈을 빌린 것이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네.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7번 문제입니다. 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찌릿찌릿 시그널 보내래요. 자, 분계장에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분계장에 이렇게 분계를 한 다음에 TTT가 모여 있는 장소인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전기해 볼까요? 접대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쵸? 그럼 접대비 T 나와야 되겠고, 현금 T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됐어요? 자, 왼쪽부터 시그널 보낼게요. 왼쪽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어요. 접대비가 왼쪽에 있죠. 100만 원이 어디다가 접대비 T, 해당 T에다가 어떻게 시그널 보내주시면 되겠죠. 찌릿찌릿 왼쪽에다가 찌릿찌릿 찌릿 찌릿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4번이 틀렸죠. 찌릿찌릿 보내주신 다음에 반대편 단어인 현금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쵸? 3번 틀렸죠. 요거 시그널 보냈고요. 요거 시그널 보내세요. 현금 100만 원이 오른쪽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죠. 현금 T에 어디다가 오른쪽에다 보내주셔야 되는데 찌릿. 저거 왼쪽에다 보내줬으니까 틀렸겠죠. 찌릿. 반대편 단어인 접대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겠다. 정답은 2번. 전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전기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 있죠. 보조장부. 실무 프로그램에서 보조장부를 읽을 수 있잖아. 생각보다 총계정 원장이 잘 나와요.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요. 1번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자하였다. 출자가 뭐죠? 출자. 사장님이 회사한테 돈을 집어넣었다 라는 것이죠. 그쵸?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늘어나겠죠. 그쵸? 그리고 사장님의 몫이 늘어날 것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쵸? 회사 입장에 사장님 몫이 늘어날 것이에요.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쵸? 됐습니까? 맞는 표현이겠고, 2번은요, 기계장치 7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해서 구입하였다. 기계가 생겨났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의 기계장치,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죠. 3번은요,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차입이 뭐예요?
돈을 빌렸다는 것이죠. 빌릴 차입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 생겼죠.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자, 돈을 빌렸습니다. 현금이 들어왔겠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그리고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인데 1년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3번까지 맞죠? 4번이 틀렸네요. 약속 어음을 발행을 했대요. 어음을 각서를 발행하였다.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각서를 써준 거예요. 갚겠다라는 각서를 써준 것이죠. 그렇죠. 지급어음이 나오겠죠. 지급어음. 그렇죠.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 뭐예요? 입으로 내가 갚겠다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 각서까지 써줬대요. 자, 입으로 갚겠다는 거 외상매입금이 사라지죠. 부채의 감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부채의 증가가 어떻게 왼쪽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채의 감소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산의 감소가 아니죠. 이건 또, 그쵸. 부채의 증가겠죠. 그쵸.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9번 문제 아래에서 설명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제품,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에 대응되는 원가래요. 판매를 했는데 그에 대응되는 원가래요. 판매에 대한 원가겠죠. 매출원가.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더 이상 안 봐도 그렇죠. 정답은 2번.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제조 원가. 이거 나중에 할 것이고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원가. 매입한 원가이다. 그러니까 최초로 구입한 원가. 판매에 대한 원래 가격. 이다. 매출 원가는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됐습니다. 네, 9번의 정답은 2번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에 대응되는 건 매출 원가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웠듯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었죠. 네, 수익을 잡아주면 그에 대응해가지고 비용을 잡아준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9번의 정답은 2번.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0번 문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 가치가 감소가 되었다. 그게 감가상각이죠. 그렇죠? 사용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된 건데 사용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되죠. 요거는. 그렇죠? 그렇죠? 자, 건물을 취득했대요. 건물은 언젠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사용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비품, 컴퓨터 같은 거 샀대요. 핸드폰 같은 거 샀대요. 사용 목적으로. 언젠가는 망가질 거 아닙니까? 사용소비하면서. 기계도 언젠가는 망가지겠죠. 사용소비하면서. 그쵸? 자, 건설 중인 자산이 나왔어요. 건설 중인 자산. 자,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사용소비가 되겠어요? 일단 짓고 있는 과정이라니까? 철근이 막 나와 있고 막 이런 과정이라니까? 아직 건물이 완성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 소비가 될 수가 없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 또 하나 있죠. 토지. 그렇죠? 토지 같은 경우는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 토지는 가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기말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1월 1일 날 기초, 1월 1일 날 기초에 자본총액이 나와 있네. 자, 1월 1일 날 기초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자본이 얼마래요? 사장님의 몫이 55만 원이래요. 55만 원. 그리고 부채는 얼마예요? 갚아야 될 돈은 80만 원이래요. 1월 1일 날 갚아야 될 돈이 80만 원입니다.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근데 요거 구하라는 건 아니죠, 일단. 그리고 2번 12월 31일 기말에 선생님 이상합니다.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기에 대한 거, 연도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근데 여기 왜 기말이라고 써있죠? 기말에 이 내용이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은 얼마예요? 번 거?
48만 원이죠. 수익은 48만 원이고요. 쓴 거는 얼마래요? 72만 원이다. 많이 썼네. 그렇죠? 많이 썼죠? 그러면 순이익이 나오겠어요? 순손실이 나오겠어요? 순손실이 나오겠죠. 그렇죠? 순손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하래요? 기말에 자산을 구하래요. 자본이 아니라, 됐습니까? 자,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었죠. 그리고 얼마만큼 남겼겠죠. 그쵸? 얼마만큼 남겼으면 사장님의 몫이 늘어날 것이고, 얼마만큼 썼으면, 손해가 났으면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겠죠. 그쵸? 요거는 손해가 난 것이죠. 많이 썼잖아요. 48만 원 벌었고요. 72만 원만큼 썼습니다. 그럼 단기 손실이 얼마예요? 24만 원이죠. 그쵸? 24만 원인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순이익 마이너스 24만 원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쵸? 그럼 순손실이잖아, 사실. 예. 아니면 순손실 해가지고 24만 원이죠. 됐습니까? 사장님의 몫이 55만 원이었었는데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겠죠. 55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주게 되면 사장님의 몫이 어떻게 됩니까?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이 31만 원이 될 것입니다. 31만 원. 그쵸? 31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 구하는데? 이거 구하라는데? 이거 구하라는데? 여기 나와야 되는데? 12월 30일 날? 아,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대요. 요거 내용 있죠? 부채, 기초. 요게 동일하대요. 됐나요? 됐나요? 여기 80만 원. 이래요. 갚아야 될 돈은 동일하네요. 그럼 요거 합계 더하면은 요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80만 원 더하시면 되겠네. 111만 원이 되겠네. 111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형태가 눈에 안 보인대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다 주는 자산과 관련된 단어로 옳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형자산이죠. 그쵸?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무형자산. 그쵸? 없을 무. 눈에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 이건 비용이죠. 그쵸? 이것도 비용이죠. 임차료라는 단어 있죠? 예. 옛날 단어인데 지금 임차료는 임차료라는 단어. 그쵸? 이건 비용이죠. 그쵸? 자산을 고르래요. 그것도. 자산을 고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네. 특허권. 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네요. 특허권. 이거 계정가업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셔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12번의 정답은 2번 특허권이 될 것입니다.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입니다. 자, 미치는 영향. 예, 미쳐버리는 영향.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봅시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요거 분계 처리해볼까요? 여기까지 상품 매출, 판매에 대한 계약금을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원래 어떻게 분계합니까?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분히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얼마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써요? 선수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먼저 받은 금액 해가지고 선수금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올바른 분계죠. 올바른 분계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났대요. 오류가 났습니다. 대변에, 오른쪽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안 쓰고요. 뭐라고 분계했대요? 상품 매출이라고 분계를 했대요. 그쵸? 응. 상품 매출이라고 분계를 했대요. 바보 같은. 왜 그랬을까?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요건 왼쪽 차분히 현금으로 쓴 건 잘 했는데 상품 매출이라고 썼대요. 수익이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게 올바른 분계죠. 이게 올바른 분계인데 이렇게 잘못했대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수익을 많이 잡아준 거죠. 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선수금 뭐예요? 먼저 받은 금액이잖아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부채 금액을 적게 해준 거죠. 부채를 적게 해준 거죠. 그쵸? 그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될 것입니다.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나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 가지고 뭔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2번 자본은 사장님의 몫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자녀액 순수한 재산이다. 자산에 대한 사장님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죠? 고급지게 썼네요. 아주 그냥. 3번이 틀렸습니다. 부채는 뭐예요? 갚아야 될 돈이죠.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의 자원이 유입이 아니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걸로 예상하는 거죠.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죠.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너무 뜬금없어요. 그렇죠? 복식부기를 적용해서 복식부기 맞죠? 우리 회계는 그렇죠?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왼쪽에 경기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예요? 복식부기라고 하죠. 부기가 뭐예요?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 복식으로.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대차평균의 원리가 뭐였어요? 왼쪽 금액의 합계,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동일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대차평균의 원리죠.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 대차가 평균해야 된다. 대차평균의 원리. 맞는 표현이죠. 뜬금없긴 했어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부채는 자원이 유출이 되는 예상되는 의무입니다. 제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매출 총이익 마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것이죠. 그쵸? 이거 다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쵸? 마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가장 먼저 뭘부터 보여줍니까? 소비자한테 판매한 것부터 보여주죠. 주된 영업부터 보여주죠.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이 얼마? 1억 원이죠. 1억 원. 됐습니까? 매출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싹 다 빼줘야죠. 그쵸? 매출, 환입. 뭐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이 들어온 거죠. 환입. 그리고 매출, 애누리도 빼줘야 되겠죠. 그쵸? 물건을 팔았는데 깎아준 거죠. 그쵸? 얼마? 요거. 그리고 또 뭘 빼줘야 돼? 하나 있었는데 매출 할인도 있었죠. 매출 할인도 있었어요.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는 거예요. 얼마? 150만원 빼주고요. 150만원이네. 둘 다 150만원 빼주시면 순수한 매출액이 나오겠죠. 순수한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원래 사온 가격 얼마? 7천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네. 생각보다 마진이 적게 나오네요. 여하튼 그래서 뭘 구하래요? 마진을 구하세요. 쓸데없는 자료였죠, 사실상. 그쵸?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억 빼기 150만원 빼기 150만원은 순수한 매출액은 얼마? 9,700만원이죠. 9,700만원에서 7천만원을 빼주시면 되겠네. 2,700만원이네. 그쵸? 2,700만원. 마진 얼마? 2,700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겠네. 2,700만원 해가지고 마진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잠깐. 급여하고 접대비는 어디에 속합니까?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라는 거잖아. 그쵸? 만약에 이 문제가 영업이익을 물어봤다면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영업이익을 물어봤다면 15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그 다음에 얼마를 빼줘야 돼? 300만원 빼줘야지. 그쵸? 이렇게 빼주셔야죠. 그쵸? 여기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시면 되겠네. 그쵸? 얼마? 2,700만원에서 150만원 빼기 300만원 빼주시면 2,250만원인가요? 2,250만원인가요?
150만원 빼주고 300만원 빼주시면 네 2250만원이 되겠네. 2250만원 2250만원이 되겠네요. 영업이익은 됐나요?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